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정리도 하고 또 그리고 2023년 우리 주식시장 수급이 어땠는가 정리도 해보고 또 그리고 내년에 주도 업종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도 살펴보고 이런저런 시장의 상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 코스닥은 0.79%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엄청납니다. 외국인 기관 거의 합쳐서 1조 4천억이 넘죠. 굉장한 돈을 갖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렇게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내년 시장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매수를 했을 것이고 일단 우리 시장 좀 들여다보면은 먼저 작년 있죠. 2022년도는 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힘들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 이전에도 지수가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시장이 마감이 되었고 또 2022년에도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안 좋았는데 좋아져 버렸어요. 2023년은 괜찮았습니다. 힘든 시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식을 좀 매수해 둔 것이 다음에 2024년도에는 수익으로 보답을 하겠죠. 힘든 구간 다 지났기 때문에 모두 다 힘내시고 좀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참 2022년 힘들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22년 이 주가가 완전 내리 찍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23년도 잘 가다가 좀 힘들었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살아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힘든 시기가 주식을 매수하기 좋았던 시기란 거 알 수가 있겠죠. 내년에 좋으면은 모두 다 해피해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들여다보니까 1년 동안에 전기전자업종 가장 많이 세력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좋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운송 장비 업종 있죠. 자동차 관련 업종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또 그 외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내년 상반기에 주도 업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자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 세력들이 어떤 종목 매수했는가 보니까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세력들은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고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또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운송 장비 쪽으로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또 현대모비스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 조선 관련 업종도 종목들도 들어와 있는데 이 조선 관련 이 종목들은 정말로 멀리 봐야 됩니다. 여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점점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상위에 등극되어 있죠.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도 업종 종목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코스닥 쪽은 코스닥 쪽 없네요. 코스닥 쪽은 그래도 좀 있긴 있을 건데 포스코,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 있죠. 세력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대충 시장의 돈 움직임 들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를 거의 전 업종 했습니다. 건설업종은 좀 악재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매수했죠. 시장의 종목들 오늘 본 것 중에서
내년에 주도 업종으로 아니면 주도주로 등록이 안 되는 소형주다 한다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대형주들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 중소형주들도 따라갑니다. 또 그리고 내년에는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테마들도 많이 움직일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KB금융 있죠. 이 KB금융은 현 시점에서 참 매수하기도 참 어중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세력들이 매집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못 본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좀 수급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LG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SO일은 최근에 다시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 SO일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죠.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자, 여기에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더하기 빼기 하면 오늘 급등을 했지만 당연히 향후 괜찮은 흐름 보일 수가 있겠죠.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삼성전기는 아이고 이건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이때까지 좀 써먹고 요때 뭐 대충 써먹었기 때문에 요건 요 끝났잖아요. 이 종목은 좀 어중간해요. 어중간하기 때문에 일단 못 본 걸로 하도록 합시다. 세아베스틸 지주 이 종목은 충분히 아직도 추세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은 이미 이때쯤부터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직은 빨간색이 있어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지난번에 요때 봤잖아요. 장중에도 매수할 수 있다고. 이때 상승 평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근에다 상승 평범 구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자 이미 지금 탐력 구간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추격 매수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이렇게 파란색이 있으면 눌림목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이때 상승 평범이기 때문에 이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셀테리온 같은 경우는 탐력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들어가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참 이것도 어중간해요. 이때는 빨간색을 이때 다 써먹었고 이때 빨간색은 이때 다 써먹었습니다. 빨간색은 분할 매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할 매도다 이 말이고 이때는 또 이때 또 써먹었죠. 지금 뭐 있노? 움죠. 없기 때문에 또 주가도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니고 높은 수준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접근하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대차는 당연히 이제 여기 끊어 묶고 더하기 빼기 하면 앞으로 상승 여력은 더 있겠죠.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셨죠. 이때 한번 좋을 때가 있었고 이 이후에는 또 하락 구간이었다 아닙니까? 그때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눈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뭐 매수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고 매수를 아직 못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단기간에 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보시는 이 현대차는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해서 함께 가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세력들 작년 수급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딱 들어설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 현대차, 기아차가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자동차 관련 업종 종목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또 뒤로 따라가는 그런 2차, 뭐 3차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여튼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습니다. 아이고 작년에 참 힘들었는데 이 지금 지수 차트를 들다 보면은 왜 작년에 힘들었냐면은 2021년도가 어중간해서 이때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에 1년을 기다려도 주식시장은 반등하지 않고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도에 조금 이렇게 시장이 상승해서 손해본 걸 좀 만회보나 싶었는데 이때 온 사람들 계속 기다렸겠죠. 오히려 지금 더 떨어져 버리니까 공매도 사람들이 굉장히 뿌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원체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급기야 공매도 우리 금지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때마침 미국의
긴축 중단 신호가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이때가 최근 들어서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오르면은 다 웃을 날이 온다고요. 2022년, 2023년, 또 2021년 다 힘들었는데 몇 년 만에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한 바퀴 웃음이 피는 그런 한 해가 이제 돌아올 것 같아요. 올해 다 모두 다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웃으면서 카페에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아마 들려주고 또 다른 좋은 소식들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모두 다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1월 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